수빈은 신발을 신는 순간까지도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고 넘길 말도 오늘은 목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성재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말없이 아주 자연스럽게요. 수빈은 그 손을 잡고 숨을 한번 고릅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리고 자기 마음에게도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화려한 날들이 이제 대장정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족들의 진정한 화려한 날들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아픈 식구끼리 이웃끼리 아픔에 머물지 않고 따뜻한 마음과 밥 한 끼의 정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잠깐 구독해 주시고 더 재미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리자 김다정이 먼저 수빈을 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기뻐도 되나? 이걸 정말 기뻐해도 되나 그런 얼굴이었지요. 이상철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고지식한 사람은 마음이 복잡하면 괜히 목부터 가다듬습니다. 들어와라. 말은 짧았는데 그 안에 허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빈은 그 한마디에 어깨가 조금 풀렸습니다. 성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뒤로 숨지 않으려고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수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아버님,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이 나오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김다정이 수빈 쪽으로 물을 따라줬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물줄기는 끝내 넘치지 않았습니다. 수빈아 너는 너답게 하면 된다. 수빈은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봐주는 말이라서요. 이상철은 한참 침묵하다가 성재를 봤습니다. 눈빛이 까다로웠습니다. 성재야, 너는 수빈이 울리면 안 된다. 그 약속이 제일 중요하다. 성재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네, 그 약속은 제가 목숨처럼 지킬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빈과 성재가 동시에 굳었습니다. 이 집 초인종 소리는 가끔 전쟁의 시작이기도 했으니까요. 김다정이 문을 열었고 그 뒤로 박진석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은 예전처럼 크고 무겁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시선을 한번 거실에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이상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남자는 잠깐 서로를 재었습니다. 사돈이란 말이 어색한 건 아직 마음의 거리를 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 죄송합니다. 이상철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바쁜 사람인데 무슨 일로? 박진석이 시선을 성재에게 잠깐 옮겼다가 수빈에게도 한번 줬습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말해버렸습니다. 오늘은 바쁜 일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내 아들이 그리고 수빈 씨가 여기서 정식으로 인사한다길래 나도 함께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거실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박진석은 늘 누군가를 평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가가 아니라 참석을 하러 온 사람 같았지요. 김다정이 얼른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의 표정이 잠깐 멈췄습니다. 바깥에서 먹는 밥이 아니라 집에서 끓인 국 냄새는 사람의 마음을 무장해제 시킵니다. 이상철이 박진석 앞에 밥그릇을 놓아줬습니다. 딱 그만큼의 거리,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 박진석이 밥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이런 걸 참 오랜만에 봅니다. 이상철이 퉁명스럽게 받았습니다. 밥상은 사람이 사는 집이면 있는 거지.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박진석은 한 숟갈을 뜨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갑자기 아주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성재야. 성재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너 나한테 한 번이라도 아버지 오늘 밥 먹었냐 물어본 적 있냐? 성재는 당황했습니다. 수빈도 놀랐습니다. 박진석은 이어서 더 솔직해졌습니다. 나는 회사는 키웠다. 돈은 만들었다. 그런데 집은 못 만들었다. 그 말에 김다정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상철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진석이 수빈을 봤습니다. 수빈 씨. 수빈은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내가 젊을 때 놓친 게 많습니다. 가족이랑 시간을 놓쳤고, 말해야 할 말을 삼켰고, 안아야 할 사람을 멀리 뒀습니다. 박진석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결국 가장 솔직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나도 할아버지 한번 되어보고 싶습니다.
순간 수빈의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성재도 귀까지 빨개졌지요. 박진석은 그런 두 사람을 보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멀었단 거 알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늦게라도 그런 꿈을 꾸면 안 됩니까? 이상철이 그제야 짧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꿈꾸는 건 죄 아니지요. 박진석이 이상철을 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가 아주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박진석이 조용히 이상철을 따로 불렀습니다. 거실이 아닌 현관 쪽,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할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이상철 씨. 박진석이 사돈이 아니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호칭 하나가 태도를 바꿉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철이 경계했습니다. 제안이라니요. 박진석은 어렵게 말했습니다. 가온재단을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투명하게 제대로 굴려보려고요. 그리고 숨을 한 번 내쉰 뒤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상철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박진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진짜로 안 흔들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이상철을 똑바로 봤습니다. 경륜이 필요합니다. 서류만 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생활을 알고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요. 이상철이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면서도 부담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재취업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또 박진석이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게 덧붙였습니다. 이 나이에 하는 일이 오히려 제일 단단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의미로 하는 일이니까. 이상철은 말이 없었습니다. 고지식한 사람은 마음이 흔들릴 때 더 오래 침묵합니다. 그때 수빈과 성재가 두 사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빈이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두 분 얘기 잘 통하시네요. 이상철이 대답 대신 허우 웃음을 한번 흘렸습니다. 박진석도 그 웃음에 맞춰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영란은 작업실에서 마지막 컷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목이 뻐근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웹툰의 마지막은 사람 마음이 모이는 지점이니까요. 지화는 말없이 컵라면 대신 따뜻한 차를 끓여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허세를 부렸을 사람인데 지금은 그냥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방법을 배운 얼굴이었습니다. 영라가 말했습니다. 나 마지막 회 좀 무서워. 지환이 되물었습니다. 왜? 영라가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끝내는 건 늘 용기가 필요하잖아. 지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끝내는 사람이다. 나는 옆에서 못 흔들리게 잡아주는 사람이고. 영라가 잠깐 지환을 봤습니다. 그 말이 거창한 고백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심장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가온재단 회의실. 박진석이 새 사업안을 펼쳐 보였습니다.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 이막 지원 프로젝트. 박진석은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말을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은 사람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사람들. 혼자 밥 먹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석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회사 키운 건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문이 열렸고 이상철이 들어섰습니다. 완전히 결정한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해볼 수 있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상철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이상철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잡았습니다. 대신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원칙이 내가 제일 부족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수빈은 성재와 함께 박진석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은 아니었고 그냥 밥 한번 같이 먹자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박진석이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지금 뭐 하세요? 박진석이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국 데우는 중입니다. 이상철 씨한테 배웠습니다. 맛은 책임 못 집니다. 성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박진석에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박진석은 밥상 앞에 앉아 수빈과 성재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사람 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수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재는 박진석의 손등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손등이 예전보다 조금 덜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날의 마지막은 아주 소소했습니다. 박진석이 빈방 문을 열었습니다. 원래는 창고처럼 쓰던 방이었지요. 박진석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나중에 웃음소리 나는 방이 되면 좋겠네. 성재가 그 말을 듣고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수빈은 말없이 박진석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박진석이 뒤돌아서며 조금 민망하게 덧붙였습니다. 아직은 너무 앞서갔나. 성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런 얘기 저는 듣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박진석은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울음은 아니었지만 후회가 조용히 지나간 표정이었지요. 그리고 그때 성재의 휴대폰이 한번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가온재단 인생 2막 프로젝트 첫 번째 신청서 접수. 성재가 그 화면을 보여주자 박진석의 인생도 함께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의 밥상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어떤 회의보다 진짜였고 그 어떤 성공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그 따뜻함을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온재단 회의실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이 정리되어서 달라진 공기였지요. 박진석은 서류를 탁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첫 신청자부터 보죠. 직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지 눈치를 봤을 텐데. 오늘은 이상하게 모두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성재가 신청서를 읽었습니다. 김도연, 63세, 퇴직 후 2년 재취업 희망, 사유는 배우자 병간호로 경력 공백, 그리고 생활비. 마지막 줄에서 성재의 목소리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수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누군가의 하루를 통째로 품고 있는 걸 아니까요. 박진석은 말없이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따라가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나는 일을 잘합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습니다. 박진석은 종이를 내려놓고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힘든 사람이지. 그 말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의 말 같았습니다. 그때 이상철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번에 모였습니다. 이상철은 인사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짧게 고개를 숙였지요. 오늘부터 나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하나 빼주었습니다. 이상철 씨, 이쪽에 앉으시죠. 이상철이 앉자 박진석이 신청서를 밀어줬습니다. 이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철은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말없이 읽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사정을 빨리 판단하지 않겠다는 태도였지요. 이상철이 종이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을 못해서 힘든 게 아닙니다. 기회가 없어서 힘든 거지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만들 겁니다. 성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아버지. 박진석은 예전처럼 거창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현실적인 말부터 꺼냈습니다. 첫째, 나이로 끊는 데부터 막아야 한다. 둘째, 면접을 우리가 직접 보자. 셋째, 일자리는 체면이 아니라 지속이 중요하다. 그리고 박진석은 이상철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이상철 씨가 면접에 같이 앉아주십시오. 서류는 우리가 봐도 사람은 당신이 더 잘 봅니다. 이상철은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쇼처럼 하면 난 안 합니다. 박진석이 바로 답했습니다. 쇼는 내가 제일 싫어졌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에 아주 작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웃긴 말이 아니라 마음이 풀려서 나오는 웃음이었지요. 그날 오후 첫 신청자 김도연 씨가 재단에 들어왔습니다. 겉옷 소매가 살짝 낡아 있었고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괜히 빈손으로 오면 실례가 될까봐 집에서 가져온 귤이었지요. 이런데 처음 와봐서요. 제가 잘못 온 건 아닌가. 김도연 씨는 문턱에서부터 작게 말했습니다. 자기 목소리조차 죄송한 사람처럼요. 수빈이 얼른 다가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성재는 물컵을 조심스럽게 내밀었고 이상철은 김도연 씨의 손을 잠깐 봤습니다. 손끝이 거칠었습니다. 이를 쉬지 않았던 사람의 손이었지요. 박진석은 그 손을 보고 잠깐 말을 잊었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이런 손이었을까? 아니, 자신은 언제부터 손이 아니라 펜과 도장으로 사람을 판단했을까? 이상철이 먼저 물었습니다. 1. 어떤 거 하셨습니까? 김도연 씨는 잠깐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보통은 나이를 먼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저 격리도 했고요. 서류 정리, 전화 응대, 거래처 정리, 그리고 병원비 정리도 제가 했어요. 병원비 정리요? 김도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오래 아팠거든요. 그때부터는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 말에 수빈의 눈이 살짝 젖었습니다. 성재도 입술을 한 번 꾹 눌렀지요. 박진석은 그제야 낮게 말했습니다. 김도연 씨, 우리는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도연 씨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제가요,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상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기회가 없었던 거지요. 김도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슬퍼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가능하다라고 말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재단은 결국 이런 사람 한 명의 하루부터 바꿔야 한다고요. 저녁 무렵, 박진석은 이상철과 단둘이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국밥집이었고 자리가 조금 좁았고 김치 냄새가 진했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말했다면 옛날에 박진석은 이런 선택을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박진석은 이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이 국밥을 한 숟갈 뜨고 툭 던졌습니다. 회장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합니까? 박진석은 회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이 너무 가벼워 보였거든요. 집 때문입니다. 이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석은 국을 한 입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집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집이 아니라 내가 편한 구조를 만들었지요. 이상철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정말 드물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만들면 됩니다. 박진석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해서요. 이상철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늦게라도 제대로 하면 되는 거지요. 그 말에 박진석은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울음이 아니었는데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한편 같은 시간, 영란은 작업실에서 웹툰 마지막 회 원고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손목이 뻣뻣했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뻣뻣했습니다. 끝을 찍는 순간은 늘 무섭니까요? 지환이 말없이 손목 보호대를 내밀었습니다. 영라가 피식 웃었습니다. 너 이런 거 언제 샀어? 지환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더 불편하더라. 영라가 잠깐 지환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대단한 고백이 아닌데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영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웹툰 마지막 장면. 두 번째 밥상이야. 지환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밥상? 영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진짜 살아있다고 느끼는 순간은 누가 나를 기다려주는 밥상이 있을 때 같더라. 그 말이 이상하게 오늘의 박진석과 이상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재와 수빈도요. 지환이 영라의 컴퓨터 화면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대사는 뭐야? 영라가 웃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지환이 웃다가 표정이 살짝 진지해졌습니다. 그 말, 다시 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는 거지. 영라는 그제야 원고를 저장했습니다. 마지막 회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도망치듯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빈은 이상철과 김다정을 모시고 성재 집에 갔습니다. 이제는 성재 집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집이 될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김다정이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했지만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사람 냄새가 덜 났거든요. 수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을 내가 사람 사는 집으로 만들 수 있을까? 김다정이 수빈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해야지. 할 수 있어. 엄마가 도와줄게. 이상철은 주방을 한번 보고 성재에게 말했습니다. 칼은 어디 있냐? 성재가 당황했습니다. 칼이요? 김치 썰어야지. 집에 손님 오면 김치부터 잘라야 한다. 성재가 얼른 칼을 가져오자
이상철이 김치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우습기도 하고 이상하게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박진석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앞치마를 들고요. 수빈이 순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또요? 박진석이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국밥 먹었더니 이상철 씨가 하는 말이 계속 남아서요. 이상철이 툭 던졌습니다. 밥은 먹고 살아야지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사람도 같이 먹어야 하고요. 그 말에 성재가 잠깐 굳었습니다. 박진석이 이런 말을 하는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박진석은 성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재야, 나는 가족이 되는 걸 늦게 배웠다. 성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이 한 문장을 더 붙였습니다. 근데 이번엔 놓치지 않을 생각이다. 그 말은 허락이기도 했고, 사과이기도 했고, 결심이기도 했습니다. 수빈이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오늘 이 집에서 가장 필요한 건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따뜻한 흐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박진석이 성재를 따로 불렀습니다. 거실이 아니라 창가 쪽. 박진석은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비싼 상자였지만 더 비싸 보이는 건 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너한테 주고 싶었다. 성재가 상자를 열자 오래된 시계가 있었습니다. 새 것이 아니라 손때가 묻은 시계. 박진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회사를 키우던 시절 시간을 돈처럼 썼다. 그리고 박진석이 성재의 손목에 그 시계를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사람처럼 써라. 성재는 목이 꽉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만 깊게 숙였지요. 박진석이 성재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수빈 씨한테 고맙다. 성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고맙습니다. 그 말이 박진석에게는 낯설었고 그 낯설미 오히려 더 소중했습니다. 며칠 뒤 가온재단 게시판에 공지가 하나 붙었습니다. 인생 2막 지원, 첫 번째 참여자 확정, 재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생활 상담, 그리고 마음 상담. 박진석은 공지를 붙여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책임 때문에요. 이상철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도 따르게 됩니다.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제대로 할 겁니다. 수빈이 뒤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밥도요. 박진석이 수빈을 봤습니다. 수빈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재취업도 중요하지만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제일 힘들잖아요. 재단이 밥상도 만들면 좋겠어요. 박진석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말이 너무 쉬워서 더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밥상. 박진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밥상부터다. 그날 밤 박진석의 집 식탁 위에는 작은 메모가 붙었습니다. 주 1회 무조건 같이 밥. 누가 붙였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글씨였으니까요. 성재가 그 메모를 보고 웃었습니다. 수빈도 웃었습니다. 김다정도 웃었고 이상철도 헛기침으로 웃음을 대신했습니다. 영라가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지환에게 보냈습니다. 지환은 답장을 짧게 보냈습니다. 집 갔다. 그 한마디가 오늘의 결론 같았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분명히 따뜻한 날들. 누군가에게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로 집이 되는 날들이었습니다. 화사하고 화려하지 않아도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시청자들께서도 함께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식탁도 가정도 늘 가족이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서로 응원하는 댓글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